받아갔어요. 건물 투자 같은 것도 해봤는데 단가로 매달 3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한 10억짜리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하지만 저는 알아본 거예요. 연수익률 35%가 평생이라는 게 4억 7천 정도 상금이 나왔으니까요. 내년에는 여기 못 와요. 고려 청자를 몰라보고 쌀떡으로 쓰고 계신 그런 느낌? 더더욱 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어딘가요? 아, 여기 2019년에 저희 어머니가 네. 농지연금용 농지 처음 제가 낙찰받게 해드렸던 농지입니다. 아, 저기 막 트랙터 진짜 농지인데요. 네. 트랙터 진짜 오는데. 예, 저기 엄청 작업해서 진흙 엄청 묻어있네요. 저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으로. 받아갔어요. 이제 농사도 올해 지금 12월 30일 지금 끝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 현지 농민들이 더 잘 아시죠? 예, 여기 이제 보상 받아 가셨다. 이제 올해가 농사가 마지막이다. 그러시는 거고요. 저도 이제 여기 다시 올 일이 앞으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머니한테 농지연금으로 큰 수익 안겨줬던 농지고, 네. 또 군부대에 수용될 거라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투자를 했던 곳인데, 네. 정말로 뭐 드라마틱하게 수용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동안 받던 농지연금 받으셨던 고수익 올리셨던 거는 일부 상환을 하고 나라에서 수용 보상금을 받았고, 올해가 농사 마지막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아이고. 와, 대표님. 네. 그럼 여기가 도대체 어느 지역이고 어디라고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포항시 동해면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2017년, 18년 이때부터 농지연금에 완전 꽂혀가지고 농지연금 농지를 엄청 찾다가 처음 부모님한테 세팅을 해주기로 하고, 그 부모님한테 입찰하자고 말씀드린, 제안드린 첫 번째 농지고, 또 낙찰까지 한 번에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간단하게 아. 어떻게 대표님을 이해해야 될까요? 아, 저는 뭐 스스로를 부동산에 미친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농지연금 위주로 많이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쪼가리 땅부터 꼬마 빌딩까지 다양한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농지연금만 한 게 정말 없다.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면서, 그리고 노후를 보장하는 가족을 위한 투자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매진하고 있는 서천의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네, 가족한테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배우자한테도 승계된다는 게 네,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내가 농지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와이프한테 승계가 돼서 와이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60세부터라고 해도 한 30년 뭐 이렇게 받는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네. 헬스장 PT 받는 것도 아는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농지의 가치가 올라가서 받다가 사망 후에 정리하는 게 아깝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연금을 상환하고 뭐 자식이 상속하고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저기 논밭 앞에 저렇게 농막 같은 건가요? 저건 아, 축사입니다, 축사. 네. 저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조금 외진 곳이라서 농지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시멘트 도로가 다 접해 있는 그냥 평범한 논이고요. 다만 조금 포항 시내에서도 외진 곳이다 보니까 선호하시지 않았던, 현지의 농업인들은 선호하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유찰이 돼가지고 24%까지 떨어졌던 걸 30% 초반에 저희 어머니가 낙찰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좀 올해 7월까지 금융공기업 다니다가 퇴사는 했고요. 순자산은 한 4,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대부분 여기다 건물을 짓고 하는데 네. 진짜 너무 신기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저도 건물 투자 같은 것도 해봤는데, 그게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막 투자의 종점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의외로 변수도 너무 많고, 아실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과의 관계라는 게 건물 관리를 하고 한다는 게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요. 특히 자기 직업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실이나 이런 위험도 많이 겪어봤고요.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더더욱 농지연금만 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안정적으로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고 연체나 언제 월세 내실 거예요 독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상임차인 같은 걸 만날 일이 없다는 거, 그게 얼마나 투자에 있어서의 엄청난 메리트인가를 여러분 아마 한 번이라도 진상을 겪어보신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농지연금은 어떤 버전의 농지연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농지연금 뭐 어렵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소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택연금 아시잖아요. 네. 그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가치에 맞게 죽을 때까지 매달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건데, 다만 그렇게 좋은 거면 전 국민이 다 하고 20살 때부터 하겠죠. 그러나 일정한 제한 요소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60세부터라거나 농업 경력이 5년이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무슨 뭐 60세에 뭐 농업 경력 5년에 막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 200~300만 원 받으려면 평생 고액 연봉으로 한 30년 근무해야 되고요. 군인으로 따지자면, 혹은 교사, 이런 군인 교사 이런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 상태로 또 수십 년 다녀야 되는 거고, 상가로 매달 3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서울 경기권에 한 10억짜리 상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농지연금은 정말 꿀인 겁니다. 와,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농지 사이즈는 네. 매달 얼마 정도 세팅이 가능한가요? 아, 지금 저희 어머니가 뭐 실제로 매달 93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실투자금은 1억 원 정도, 낙찰가는 1억 원 정도였고, 그때 이제 수시인출형 제도를 통해서 한 7천만 원을 돌려받으셨기 때문에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연에 한 1,1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으니까 대략 한 35% 정도 연수익률이 그랬고요. 근데 연수익률 35%가 평생이라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본인들은 아직 60살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면 본인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같은 분들 세팅해 드리면 되고요. 본인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면 되니까 온 가족을 부흥시키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거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가요, 저건가요? 네, 둘 다 합니다. 둘 다. 둘 다. 여기 보면 여기 철조망 이쪽이 지금 이제 군부대 주변이에요. 네. 근데 수십 년 전부터 여기가 이제 군부대가 좀 확장되고 할 거라는 후보지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기약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했던 분들도 지쳐서 나가고, 기존에 그거 기대하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지쳐서 팔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군부대로 수용되는 것 말고는 다른 출구가 별로 없었던 거죠. 현지 농민들이 오기에도 좀 먼 농지고 하니까 매력이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알아본 거예요. 이게 농지연금 하기 정말 좋은 땅이고, 싸게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농지연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하나 우리 어머니 세팅해드리고, 그 다음에 금매로 나온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세팅을 했는데, 정말 낙찰받은 지 구매한 지 한 4년 지나고 바로 군부대 계획이 실행이 돼가지고 수용이 돼서 지금 4억 7천 정도 보상금이 나왔으니까요. 부모님이 실제 구매하신 금액이 1억 6천 되니까 차액만 3억 정도 나온 그런 땅입니다. 와, 투자 잘해가지고 3억 이상을 번 거네요. 네, 뭐 두 개 다 합치면은 8, 9천 정도 투자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여기 있는 이 땅에서 네. 군부대 같은 게 안 들어온다. 네. 그러면 최악의 경우니까 농지연금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투자의 최악이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매년 1,000만 원을 버는 35% 정도 수익률을 올리는 게 이 투자의 최악이었던 거고, 다행히 근데 그 최악이 최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지연금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월 300을 받는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공격적인 토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것도 정말 무시할 수 없고요. 바로 이게 그 사례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여기 못 와요. 여기는 군부대로 바뀌어 있을 곳입니다. 열심히 밟아놔야겠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 때문에 몇 번 왔었고, 그 당시에는 입찰하기 전에도 사실 와보지 않았고요. 여기 포항 사는 친구한테 한번 그냥 현재 문제 없는지 한 번만 가봐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와이프랑 같이 잠깐 주말에 와서 봐줬고, 사진 찍어줬고, 제가 선물 하나 보내주고 그랬던 곳이고, 낙찰받고 한번 와봤던 그런 곳입니다. 네. 가족들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이 농지연금 세팅을 할 때는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왜? 제가 부모님한테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간혹 보면은 가족을 설득하지 못해서 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방해를 했다, 허락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좋은 거면은 저지르고 보는 거죠. 도장 찍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한테는 그냥 좋은 일 있을 거다, 기다리시라, 이렇게만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이후에 진짜 메이드를 해드리고 달달이 매달 요 땅만 해도 90만 원 넘었으니까 매달 지키고부터는 뭐 한박 웃음이시죠. 손자들한테 주는 용돈의 단위도 좀 달라졌고, 그전에는 저한테 돈이 필요하면 아쉬워서 전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그거 아시잖아요. 바로 얼마가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빙빙빙 돌려서 그런 전화를 이제
이제 받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산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세이브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자산이 세이브 되면 뭐 결국은 자녀들 좋은 일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 토지의 현재 상황은 이 땅의 낙찰가가 1억 정도였는데 보상이 2억 원 훨씬 넘게 나왔으니까 그동안 받던 농지연금 상환하고도 어머니 아버지 계좌에 각각 뭐 억 단위의 돈이 찍혔다고 보시면 돼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이제 낙찰 받고 처음 와봤다고 했잖아요. 그날 네. 낙찰 받은 날 처음 와서 요 밑에 일하고 있던 농민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 부모님 낙찰 받았다 하니까 얼마에 받았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받았다 하니까 뭔가 표정이 떨떠름해요. 아니 여기 시골에 이렇게 외진 땅을 뭐하러 그렇게 가치도 없는 땅을 무슨 뭐 군부대 얘기만 몇십 년째 있지 아무런 답이 없는 땅을 그 가격에 왜 낙찰 받았을까? 근데 차마 이 젊은이가 좀 안타까운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뭐라고는 못하고 왜 표정에서 읽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농지가 농지연금으로는 가치가 매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속으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좀 고려 청자를 몰라보고 쌀독으로 쓰고 계시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뭐 고려 청자까지 될지는 몰랐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년 뒤에 정말 고려 청자가 된 땅인 거죠. 농지연금은 그런 모두를 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온 가족을 부응하는 평생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모르고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알고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는 절대로 안 하기 어려워요. 농지연금을 모르면 시골에 살면서도 심지어 농민이면서도 농지연금을 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사례를 한번 보러 가시죠. 네.